예, 안녕하십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돌아온 야구백서 시간이고, 2022년 스토브리그가 개막을 했고 12월 10일이었죠. 딱 저번주 이맘때쯤 골든글러브를 기점으로 해서 각종 연말 시상식이 이제 마무리 시점에 들어섰고, 군 보류 선수의 확정이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FA 시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총 4명, 최재훈, 박혜민, 그리고 백정현, 박건우, 이 총 4명의 선수가 FA 계약을 했었고, 예상과 비슷하게 올해 FA 시장은 정말 언빌리버블한 그런 시장이 되고 있고, 그동안 사실 이 FA 100억대라고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이제 상징적인 금액, 뭐 이대호, 최영우, 또 양의지까지. 하지만 점점 더 기존의 4년 계약에서 단연 계약이었던 거대한 방향성에 있고, 그렇다 보니 점점 더 계약 규모가 커지는 추세. 그래서 더 이상 이제 100억이라는 숫자가 예전과 같은 위상을 가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한 명씩 살펴보면 최재훈 선수가 5년에 54억, 또 박혜민 선수가 4년에 60억, 박건우 선수가 6년에 100억, 백정현 선수는 이제 비교적 4년에 38억 정도. 예,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박혜민 선수의 4년 60억 이미 촉중을 시켜버렸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삼성 라이온즈 연봉 협상 올 적중시킨 포스로다가 백승수 모드로 빙의를 해서 이번 FA 시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살펴볼 팀은 하나이글스. 이번 스토브리그의 소문을 열었다. 최재훈 선수의 5년 54억 계약 이후에 늘 그래왔듯 개같이 멸망하면서 이번 FA 시장에서는 한 발자국 물러난 것으로 지금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SG. KBO 최초로 BFA 선수 단연 계약의 주인공 문승원, 박종훈 선수 각각 5년에 55억, 65억 큰 규모의 계약을 하면서 한유섬 선수, 한동민 선수에게 장기 계약 오퍼를 현재 넣어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뭐 계약은 안 하겠죠. 뭐 내년에 FA인데. 김광현 선수 지금 물론 메이저리그가 직장 폐쇄 상태에 있고, 하지만 뭐 양현종 선수와 다르게 작년에 보여준 어떤 스탯이 있고, 오퍼를 하는 팀은 분명히 복수의 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선수의 기준에 맞는 조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근데 김광현 선수가 뭐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국내에 잔류를 했었다면 아마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본인의 마지막 도전, 마지막 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미국을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광현 선수는 이제 메이저에 잔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SSG는 이번 스토브리그 빅마켓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은 좀 무색하지만은 무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 선수 한 명 남았는데, 그동안 인터뷰라든지 시즌 내내 어떤 모습을 살펴봤을 때 잔류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두 시즌 정도만 더 뛰게 되면 300홈런은 무난하게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박경환 선수라든지 이만 선수처럼 이제 포수 레전드의 어떤 반열에 들어서지 않을까. 물론 양희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더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포수라는 포지션으로서 300홈런, 그리고 국가대표 우승, 6번의 골든글러브, FA 계약으로만 155억, 또 자기 이름으로 된 야구장이 있는 선수이고, 그런 선수가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리그 우승이 없었다는 점. 이제 크보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박용택 선수가 늘 평가절하를 당하는 이유가 팀을 우승시키지 못했다라는 점. 이것을 볼 때 사실 강민호 선수는 크게 삼성에 잔류를 하느냐, 친정팀 롯데로 향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 팀 중에서는 2-3년 내지의 시간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아무래도 삼성 쪽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FA 총 200억을 맞추기 위해 대략 3년에 한 45억 정도, 본인은 팀은 한 3년에 한 40억 초반대로 현재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정도 차이는 합의에 이를 것 같고요. 대략 3년 45억 정도 수준에서 잔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롯데는 4년 전에 강민호 선수를 보낸 이후로 늘 지적을 받아왔던 지점이 바로
포수 그동안 이제 뭐 여러 선수들 안중열, 박준태, 뭐 지시환 뭐 등등등 여러 선수들이 마스크를 썼지만 사실 강민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주전 포수가 일단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포수 FA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재훈, 강민호가 계약을 한다면 결국 남은 것은 장성우. 현재 KT에서 뛰고 있지만은 사실 장성우는 롯데 1차 지명 출신 지역의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직전 시즌 KT에서 좋은 활약을 하면서 우승 프리미엄까지 현재 얹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잠시 이제 KT 이야기를 하자면은 KT가 조금 전통적으로 기업의 규모에 봤을 때 스포츠단이 조금 작은 그룹이다. KT 롤스터가 농구단, 야구단보다 훨씬 더 먼저 상단할 정도니까 결국 이제 구단 경영이라는 것이 그룹의 이미지 제고, 사회단 환원 되게 값비싼 광고 사업인데 이게 실제로 창단해서 경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돈을 많이 먹는 패스포츠인데다가 고변봉 선수들은 뭐 출판이나 걸리고 리그는 중단되고 KBO 총재는 민심이 이렇게 쭉 나락으로 가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가장 큰 라이벌리라고 할 수 있는 SK 같은 경우에는 야구단 팔아치우고 이제 빤스런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KT는 좀 약간 어벙벙할 거예요. 뭐 창단 초기에 류한준 선수나 18년도에 황재균 선수 정도를 제외를 한다면 KT가 사실 그동안 거물급의 FA 영입을 많이 해왔던 팀도 아닐 뿐더러 그룹 자체가 뭐 야구단 경영에 이제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는 솔직히 보여지지 않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팀이 우승을 하면은 선수들 연봉 올려주는 게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을 만큼 이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팀에서는 장성우 선수에게 대략 4년에 30억 수준의 권을 제시를 했을 것이고 잘은 모르겠지만은 장성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약의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좀 행선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롯데가 4년에 40억 전후의 오퍼를 넣을 수 있다면 충분히 다시 부산의 프랜차이즈를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에 대한 로열티나 잔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뭐 한 3+1년 정도의 20억 정도, 대략 한 18억 정도 규모의 잔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뭐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된다면 KT에서는 당연히 허도한 선수를 잔류시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대략 한 1+1년에 최대 4억 정도,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4억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 그러면 KT가 허도한 선수를 잔류시켰기 때문에 내부 FA를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 황재균 선수가 장성우 선수와 함께 동반 이탈을 한다면 팬들의 여론도 있고 그러한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88년생 34살, 사실 내야수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이고 꾸준히 20홈런을 기록을 해 주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 홈런 정도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계약 기간이라든지 계약 규모에 대해서 좀 팀에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뭐 LG라든지 키움이라든지 이 수도권 팀에서 꾸준히 지금 링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팀에서는 뭐 3년 혹은 3+1년 정도를 희망하겠지만은 4년을 맞춰주지 않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4년에 55억 정도, 55억 정도 수준의 잔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황재균 선수를 놓친 LG, 박희민 선수를 영입을 했죠. 그렇지만 김현수 선수를 놓칠 수 있을까요, LG가?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대 FA 보상 일수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다시 FA 자격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3년은 3년 플러스 뭐 몇 년의 형태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3년 계약을 할 것 같진 않고 3+3년 정도, 대략 한 90억 전후에서 잔류를 하지 않을까. 만약 LG가 김윤 선수를 놓친다면 뭐 플랜 B는 손아섭 선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4년 전에도 거의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키움 같은 경우에도 푸이그라는 또 걸출한 외야 자원을 확보를 했고 아직
확실한 일루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박병호라는 카드를 내보내기는 쉽지 않다. 박병호 선수의 보상금이 물론 C등급이긴 하지만은 15억에 150%, 총 22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FA 선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팀으로 이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 물론 사인 앤 트레이드라는 길이 있겠지만 뭐 구단에서 그걸 해줄 이유가 사실 크게 없죠. 그래서 뭐 박용택, 뭐 이대호, 이승엽 선수의 전례를 따라서 대략 한 2년에 20억 정도 수준의 예우 차원의 수준의 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은 것은 현 시점 외야 빅3, 바로 나성범, 김재환, 손아섭 선수. 뭐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NC에 잔류를 하느냐, 기아로 넘어갔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아 행이 굉장히 유력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 수준이 어느 정도냐,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것이 6년에 150억 정도 수준이고, 이대호 선수가 복귀했을 때 4년에 150억을 기록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재환 선수. 김재환 선수가 고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라든지 2군 생활이 조금 길어서 현재 34세에 첫 번째 FA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4년 이상의 보장이 가능한 거의 마지막 FA 계약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닥사냐, 엔사냐, 갸사냐 말이 많지만은 본인의 잔류 의지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또 구단에서도 지금 박건우 선수를 NC로 이미 보내버린 상황에서 김재환 선수까지 보내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협상에 임하는 어떤 태도도 박건우 선수 때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다라고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6년의 보장 기간에 대략 115억 정도 또 잔류하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은 손아섭 선수. 야구 선수의 가장 큰 미덕은 어떤 가치의 양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만 잘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프로야구라는 자리가 워낙 좁으니까 이 기회비용을 항상 고려해야 하는데, 이 손아섭 선수의 기괴한 수준의 이 안타 생산 능력, 매년 15개에서 20개 정도의 홈런을 기대할 수 있는 장타력, 또 통산 200개 이상의 도루와 같이 좀 수비가 조금 아쉬운 5툴 플레이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좀 KBO의 희귀한 유형의 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이징 커브를 좀 직격으로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번 시즌 초에도 극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할 때 초반까지 타율이 떨어졌었다가 결국에는 3할 1푼 9리 리그 7위의 성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걸 봤을 때 이 선수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장타가 급감하고 주루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FA 계약 마지막 연도의 연봉을 대폭 삭감한 내용이나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롯데 팬들의 여론이 그렇게 손아섭 선수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손아섭만한 타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10년째에서 끊기긴 했지만은 거의 12년째 3할에 가까운 성적을 꾸준히 내주고 있고, 다른 팀 입장에서 봤을 때 눈찔끔 한번 감으면은 확정적으로 3할에 150안타 이상을 생산해 줄 수 있다. 롯데 입장에서는 새로운 외인 타자가 DJ 피터스, 거포용 외야수를 영입을 했고, 또 사직의 확장 공사라든지 현재 선수와 구단 간의 어떤 계약 조건의 차이가 큰 점을 봤을 때 이 정황상 좀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손아섭 선수는 어디를 갈지도 모르겠고 얼마일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찍겠습니다. 금액은 4년에 50억. 이적팀은